아가씨가 관리자야? 여긴 이제 우리 구역이니까 꼬우면 딴 데 가서 장사해. 조폭행동대장은 비웃으며 야구 방망이로 컨베이어 벨트를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말리는 60대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명줄 끊어지고 싶나. 직원들이 공포에 떨던 그 순간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이 비웃으며 협박하고 있는 저 여자가 과거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살아남은 707 특수임무단 중령, 인간 병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건방지던 그들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게 될 참교육의 현장.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11시 30분 칠성 물류센터의 야간 조명이 창고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규칙적인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밤 교대 근무자들이 묵묵히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 6명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메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니들 여기 관할이 어딘지 모르고 작업하냐? 주인 허락도 없이 기계를 돌려. 직원들이 놀라서 작업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60대 직원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엄연한 회사 시설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망치라고 불리는 행동대장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시설? 웃기고 자빠졌네. 그딴 게 알 바 아니고 우리가 길목 사용료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야. 망치가 방망이로 컨베이어 벨트를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벨트가 멈춰섰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여기저기 설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실에서 최지아가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남의 사업장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망치가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어라? 관리자가 꽤 반반한 아가씨였네. 아가씨 잘 들어. 여긴 이제 망치 구역이야. 매달 꼬박꼬박 보호비 상납하든지 아니면 짐 싸서 딴 데 가서 장사해. 지아는 상황을 둘러보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한 놈은 전력 공급 장치 쪽으로 향하고 다른 놈은 보안 카메라 각도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개인 가게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시설이에요.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주십시오. 망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가기관 시설? 아주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겠네. 뭐 군대라도 끌고 올 셈이야. 망치가 갑자기 김 씨의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김 씨가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이 늙은이 명줄 끊어지는 꼴 보고 싶으면 얌전히 있어. 지아의 눈동자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아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조직원 한 명이 혼란을 틈타 보안실 쪽으로 슬그머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검은색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아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지아가 망치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돈은 사무실 금고에 있습니다. 김 씨 아저씨만 놔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망치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잔말 말고 빨리 가져와. 하지만 지아는 사무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번개같이 달려가서 망치의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망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팔. 지아가 무릎으로 망치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망치가 바닥에 쓰러지며 김씨를 놓았습니다. 지아는 즉시 보안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있던 조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너, 당장 그 손 떼. 지아가 그 남자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남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기절했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USB를 뽑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때 망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엿먹여. 망치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지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하는군. 지아가 망치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지아의 주먹이 망치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망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가 망치의 목덜미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서 망치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아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방해에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추가해서 경찰 부를까? 아니면 지금 당장 꺼질래? 조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주춤했습니다. 지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10초 준다. 조직원들이 급히 쓰러진 망치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망치가 마지막에 지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라.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나간 후 지아는 현장을 정리하며 주머니 속 USB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장치였지만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지아가 USB를 노트북에 꽂아봤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기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보안 장치였습니다. 지아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지아는 USB를 버리지 않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한편 칠성 물류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백 실장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실장님. 작업 실패했습니다. 관리자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끼어드는 바람에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키는 어떻게 됐나? 백 실장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그 관리자 여자가 가져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놈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알겠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백 실장의 얼굴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물류센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백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최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곧 뼈저리게 알게 해주마. 다음 날 밤 11시 칠성 물류센터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비상 발전기마저 멈춰서며 건물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서로를 불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요? 전화가 안 터져요. 핸드폰이 아예 먹통이라고요. 지아가 사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모든 통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심지어 무전기까지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갑자기 센터 밖에서 차량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아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승용차와 트럭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사제도끼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방검복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백 실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최지아, 어제 가져간 물건 당장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기어 나와라. 순순히 내놓으면 다른 놈들은 살려주마. 지아가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세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숨어 계셔야 해요.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관리자님은 어쩌시려고요? 설마 혼자 남으실 겁니까? 지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놈들 시간을 벌겠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어서 가세요. 하지만 지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조직원들이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백 실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잘 들어라. 물건 찾을 때까지 저 쥐새끼들 한 놈씩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단 최지아 전혀는 건드리지 마. 마지막에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줄 테니까. 비상등만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조직원들이 사냥개처럼 직원들을 추격했습니다. 지아는 직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홀로 1층에 남았습니다. 지아가 제어 패널 앞에 서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센터 곳곳을 돌아다니는 자동 분류 로봇들의 경로를 바꿨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로봇이 왜 이래. 비켜. 저리 안 비켜. 진입하던 조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난 로봇들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AGV 로봇들이 프로그래밍된 새로운 경로를 따라 조직원들의 대열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아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높은 곳에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조직원 한 명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목 뒤를 정확히 가격해 기절시킨 후 그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지아가 한 명을 제압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3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 갔습니다. 백 실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지금 시간 끌기냐? 오냐 좋다. 백 실장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직원들이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화성 물질 냄새가 센터 안에 가득했습니다. 백 실장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딱 5분 준다. 5분 안에 안 기어 나오면 이 건물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어주마. 다 타 죽고 싶으면 계속 숨어 있어라. 지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하의 숨은 직원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나 여기 있다. 백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작 나올 것이지.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자, 이제 어제 빚을 갚을 시간이다. 조직원들이 지하를 둘러쌌습니다. 백 실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지하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지하의 등과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지하가 무릎을 꿇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백 실장이 지하의 머리채를 잡고 물었습니다. 말해. USB 어디다 숨겼어? 어서 말 안 해. 지하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른다니까. 백 실장이 지하의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지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 실장이 구두굽으로 지아의 등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이 독한 년이 끝까지 버틸 작정이냐? 지아는 고통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적진에 홀로 남겨졌던 작전. 동료들이 모두 철수한 후 혼자서 버텨낸 그 밤. 지아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백 실장이 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주둥이 열지 않으면 여기서 산 채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라이터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때 지아가 입에 숨겨두었던 공업용 커터칼 조각을 힘껏 뱉어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백 실장의 발목 힘줄을 정확히 베었습니다. 으악! 내 발목, 내 발목. 백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아가 재빨리 허리춤에서 연막탄을 꺼내 터뜨렸습니다. 흰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콜록콜록. 뭐야?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젠장, 어디 갔어? 당장 찾아. 조직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지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기 너머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봐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연기가 자욱한 센터 안에서 지아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직원들이 기침을 하며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맬 때 지아는 정확히 그들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콜록콜록. 야, 어디 숨었어? 빨리 안 튀어나와. 조직원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지아가 그의 뒤에서 무릎 뒤쪽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조직원이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으악! 내 무릎, 내 다리. 지아는 포장구역에서 가져온 랩을 이용해 쓰러진 조직원을 기둥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당장 이거 안 풀어. 덤벼봐. 다른 조직원이 지아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지아가 몸을 낮춰 피한 후 그의 손목 관절을 비틀었습니다. 도끼가 바닥에 떨어지고 조직원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으악! 내 손목. 사람 살려. 지아가 그 조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시켜 기둥에 결박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이런 식으로 조직원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백 실장이 다친 발목을 끌며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야, 대답해. 다들 어디 간 거야? 어디 있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지아가 지게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포크를 최대한 높이 올린 후 셔터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금속 셔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찢어지며 열렸습니다. 찬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연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야가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백 실장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주변에는 랩으로 묶인 조직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지게차에서 내려 백 실장과 마주 섰습니다. 백 실장이 바닥에서 쇠파이프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내 새끼들을 다 어떻게 한 거야? 아주 굴비 엮듯이 엮어놨네. 지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뒀으니 나한테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백 실장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닥쳐. 죽어라. 지아가 몸을 피한 후 백 실장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아가 백 실장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눌렀습니다. 백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저항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지아가 더 강하게 압박하며 물었습니다. 말해. 대체 누가 시킨 짓이야?
고작 USB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백 실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주 맹탕이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백 실장이 지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멍청한 것. 넌 지금 벌집을 건드린 거야. 우리는 그냥 꼬리일 뿐이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고. 지아가 백 실장의 멱살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몸통이라니. 똑바로 말해. 백 실장이 피를 흘리며 웃었습니다. 두고 봐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곧 알게 될 테니까. 크하하. 경찰차들이 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아가 백 실장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지아는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백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어. 이미 시작됐으니까.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다. 지아가 비상구를 통해 건물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정문으로 몰려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집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칠성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지역 조직 간의 이권 다툼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모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흐릿하지만 지아의 모습이 잠깐 나왔습니다. 지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또 늦게 들어왔죠? 얼굴이 그게 뭐예요? 지아가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마. 서윤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난리 났어요. SNS에 동영상이 떴는데 우리 동네 물류센터에 여자존 윅이 나타났대요. 웃기죠? 엄마랑 뒷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아가 손에 든 커피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 백 실장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면회 왔어. 나와. 말끔한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백 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을 아주 시원하게 말아드셨더군요. 백 실장이 벽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윗선에서 전원이 있습니다. 이빨 빠진 사냥개는 더 이상 밥값을 못하니 폐기 처분하라고요. 백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물병을 밀며 말했습니다. 마시세요. 가는 길이라도 편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백 실장이 물병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틀 후, 백 실장이 호송차에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자 백 실장이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저놈 잡아. 야, 거기서. 경찰들이 뒤쫓았지만 백 실장은 이미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의 집. 지아가 방에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복잡한 암호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지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붉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ACCESS DNID-1급 국가보안. 지아가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급 국가보안?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사건 3일 후 서윤이 학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쟤 맞지? 그 물류센터 존 윅 딸이라는 애. 어머, 진짜? 쟤네 엄마가 사람들을 아주 죽사발로 패서 병원 보냈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완전히 살인병기래.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대. 서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희 엄마 진짜 살인병기야? 와, 너 무서워서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서윤이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윤은 현관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지아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왔어? 서윤아, 학교 어땠어? 별일 없었니? 서윤이 지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반쯤 죽여놓는 영상 다 봤어. 인터넷에 쫙 깔렸다고. 지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다 봤어. 엄마는 괴물이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식하게 때릴 수가 있어? 깡패야. 서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지아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문 좀 열어봐. 엄마가 설명할게. 그때 상황이 말이야. 방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명 듣기 싫어. 징그러우니까 저리 가. 나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지아가 문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 사람들이 먼저 직원들을 위협했어. 김씨 할아버지도 다칠 뻔했고, 엄마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서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사람을 반죽음으로 만들어도 돼. 그게 정당방위야. 엄마는 그냥 폭력배랑 똑같아. 지아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군인 시절 훈련받은 대로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딸의 마음에는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학부모님 되시죠? 서윤 학생이 친구와 싸웠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습니다. 지아가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서윤과 다른 학생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뺨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우리 아이 머리를 책상에 박았다면서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라더니 어미나 딸이나 똑같네. 지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전액 물어드리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서윤이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지아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너 당분간 학교 끝나면 딴 데 새지 말고 바로 집에 와. 그리고 외출도 금지야. 서윤이 반발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걔가 먼저 엄마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나만 가도?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내 안전을 위해서야. 핸드폰도 엄마한테 줘. 당분간 압수야. 지아가 서윤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윤이 핸드폰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싫어. 왜 내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통제해? 엄마가 괴물이라고 소문나니까 이제 나까지 감옥에 가둘 작정이야? 지아가 서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유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서윤아,
지금은 위험해서 그래. 며칠만 참자. 서윤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이거나, 난 엄마 같은 사람하고 숨 막혀서 못 살겠어. 나 나갈 거야. 서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아가 뒤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서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지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차를 주시하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윤은 동네를 헤매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져봤습니다. 그때 민호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서윤에게 잘해주던 동네 오빠였습니다. 서윤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서윤이.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가겠어.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민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울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있어? 서윤이 자신의 위치를 말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오빠가 데리러 갈게.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30분 후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을 차에 태우고는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동네 벗어나는 거 아니야? 민호가 백미러로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빠가 아는 조용한 데가 있어서 그래. 거기서 천천히 얘기하자. 배고프지? 차가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서윤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긴 공장이잖아. 무서워. 여기 뭐하러 왔어? 민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오빠 믿지? 일단 들어가자. 공장 안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윤을 둘러쌌습니다. 이들은 백 실장의 실패 후 투입된 판도라의 용병들이었습니다. 서윤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누구야?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원망하려면 너희 엄마를 원망해라. 한편 지아는 집 앞 골목에서 감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지아가 뒤에서 조용히 접근해 목 뒤를 가격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아가 차 안을 뒤져보니 GPS 추적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서윤아. 지아가 집으로 뛰어가 USB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끌어냈습니다. 시동을 걸고 GPS에 표시된 위치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지아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폐공장 안으로 들어선 서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음산한 공기 속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서윤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서윤이 뒷걸음질 치며 민호를 보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호 오빠, 이게 다 뭐야?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이야. 용병들이 거칠게 달려들어 서윤을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서윤이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안 나. 놓으라고. 살려주세요. 용병 대장이 서윤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용병 대장이 칼등으로 서윤의 턱을 툭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시끄럽기는. 아가씨, 엄마한테 전화해. 서윤이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라니요? 무슨 전화요? 용병 대장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뱀처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물건 당장 가져오라고 해. 안 가져오면 내 예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서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건이 뭔데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용병 대장이 칼날을 서윤의 새끼손가락 위에 올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네가 몰라도 엄마는 다 알아. 딱 5분 준다. 그 안에 전화 안 하면 손가락 하나 날아가는 거야. 이때 공장 밖에서 미세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오토바이를 공장 뒤편 덤불 속에 숨기고 매의 눈으로 건물을 살폈습니다. 정문은 무장한 놈들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건물 옆면에 붙은 낡은 환기구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쇠망을 조용히 뜯어내고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 구덩이를 기어 천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천장 환기구를 통해 아래를 내려다본 지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금쪽 같은 딸 서윤이 의자에 묶여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갑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놈들은 총 6명. 권총과 칼로 무장한 상태. 중앙에 서윤이 있고 놈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천장 구조물을 타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이동해 전기 배전반을 찾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 안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뭐야? 왜 불이 꺼져? 야, 당장 불 켜. 비상등 없어. 용병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마치 사냥하는 표범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용병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접근해 목을 조였습니다. 용병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용병이 황급히 후레쉬를 켜며 주변을 비췄습니다. 거기 누구냐? 지아가 뒤에서 나타나 그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후레쉬가 바닥을 뒹굴고 용병이 기절해 나뒹굴었습니다. 세 번째 용병이 권총을 꺼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어떤 새끼야? 당장 튀어나와. 지아가 어둠을 틈타 그의 뒤로 접근해 권총을 낚아채고 권총 손잡이로 관자놀이를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용병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서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에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억눌린 신음, 뼈가 부러지는 소리, 무거운 몸뚱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서윤이 울음을 터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오지 마. 여기 오면 안 돼. 너무 무서워. 용병 대장이 서윤 주변에서 허공을 향해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탕.
총성이 공장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용병 대장이 악을 썼습니다. 나와. 안 나오면 이 계집의 머리에 구멍을 내주마. 갑자기 팟 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지아가 스위치를 다시 올린 것이었습니다. 용병 대장 주변에는 지아만이 홀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졸개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원하는 거 여기 있다. 내 딸은 당장 풀어줘. 용병 대장이 바닥에 떨어진 USB를 보고 탐욕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거지. 진작 내놓았으면 서로 힘 뺄 일 없었잖아. 지아가 양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약속해. 물건 줬으니 딸만은 건드리지 마. 용병 대장이 USB를 주워 주머니에 챙기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약속? 아이고, 순진하시네. 범죄자랑 무슨 약속을 해? 용병 대장이 갑자기 권총을 지아에게 겨눴습니다. 비밀을 아는 놈들은 다 죽어야 뒤탈이 없지. 잘 가라.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지아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묶여 있는 서윤을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탕! 총소리와 함께 지아가 서윤을 껴안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지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옷 위로 번져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이 정신을 차린 나머지 용병들이 일어나 때로 지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의 군화발이 지아를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몽둥이가 등을 내리찍었습니다. 퍽! 퍽! 지아는 서윤을 품에 꼭 안은 채 등으로 쏟아지는 모든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지아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서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서윤은 엄마의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피가 자신의 교복 위로 뚝뚝 떨어져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 끔찍한 폭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윤이 펑펑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흑흑,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병 대장이 피투성이가 된 지아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모녀 상봉은 저승 가서 마저 해라.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쿡하광. 공장 벽이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벽을 뚫고 성난 황소처럼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으악! 용병들이 트럭에 치이며 낙엽처럼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용병 대장도 트럭의 엄청난 충격에 튕겨나가 벽에 처박히며 기절해버렸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덤프트럭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다리를 저는 백 실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 실장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기절한 용병들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받은 빚은 확실하게 갚는 게 내 원칙이지. 먼지 구름이 서서히 걷히자 덤프트럭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 실장이 붕대로 감은 다리를 절뚝이며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 실장이 기절한 용병들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봤냐? 밥값은 하고 죽어야지. 내 목숨값은 톡톡히 했다고.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백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릴 도와준 거지? 백 실장이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니까. 조직 윗선에서 날 폐기 처분하려고 해. 날 살려줄 사람은 이제 너뿐이야. 너만이 내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지아가 이해했습니다. 백 실장이 자신을 구한 이유는 선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백 실장이 일어나려는 용병 한 명을 쇠파이프로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어딜 일어나? 누워있어. 야, 최지아. 빨리 움직여. 곧 지원 병력이 들이닥칠 거야. 그때는 나도 장담 못해. 지아가 품에서 숨겨둔 작은 단검을 꺼내 서윤을 묶은 밧줄을 잘랐습니다. 서윤의 손과 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용병 대장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가. 지아가 재빨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용병 대장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권총을 놓쳤습니다. 지아가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아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서윤아, 지금 당장 눈 감아. 엄마 말 들어. 절대 뜨면 안 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알았어, 안 볼게. 지아가 일어나려는 용병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총성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병들이 다리와 어깨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백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고 타. 이제 가자. 더 늦으면 개미떼처럼 몰려올 거야. 지아가 서윤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덤프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백 실장이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꽉 잡아. 트럭이 부서진 공장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로로 나온 트럭은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트럭 안에서 지아가 서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옷에는 엄마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백 실장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USB 말입니다. 그거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닙니다. 지아가 백 실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게 뭔데? 백 실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칠성 물류센터 지하, 거기에 비밀 시설이 숨겨져 있어요. 당신이 가져간 그 USB는 거기 들어가는 마스터 키라고요. 그게 없으면 놈들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지. 지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밀 시설? 백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판도라라는 조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기관 산업을 꿀꺽 삼키려는 놈들이죠. 우리는 그저 그놈들 손발 노릇하는 하청업체였을 뿐이고 쓰다 버리는 사냥개 신세지. 지아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 내가 그 센터에 간 것도 이 사단이 난 것도. 백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계획된 판이었어요. 당신 같은 전직 군인을 그 센터 보안 관리자로 앉힌 것부터가 놈들 시나리오였다고. 서윤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피.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미안하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지아가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하나도 안 아파. 이제 안전해. 하지만 지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판도라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야 한다면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새벽 4시 트럭이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백 실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은신처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당분간은 여기서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아가 서윤을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지아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기고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야. 고스트. 긴 말 안 할게.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오후 모텔 방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문을 열자 마른 체구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스트였습니다. 그는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고스트가 지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런데 꼴이 그게 뭐야? 아주 전쟁을 치렀네. 지아의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아가 USB를 고스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것 좀 봐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알아야겠어. 고스트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고스트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와우, 이거 대박인데? 그냥 보안이 아니야. 완전 군사급 암호화라고. 서윤이 고스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게 뭔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스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칠성 물류센터 지하시설로 들어가는 마스터키야. 근데 좀 이상하네. 물류센터 도면을 보니까 지하가 5층까지 있어. 백 실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게 놈들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한 택배센터지만 지하는 완전히 다른 시설이라고요. 고스트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화면에 건물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고스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서버실이야. 이 정도 규모면 국가급 데이터 센터 수준인데? 지아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체 뭘 저장해 둔 거야? 마약이라도 숨겨놨어? 고스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더 비싼 거야. 반도체 설계도. 그것도 대한민국 차세대 핵심 기술들만 싹 모아놨어. 이거 해외로 빼돌리려는 것 같은데. 백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판도라 조직의 진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국가 기밀을 훔쳐서 비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들이죠. 갑자기 모텔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교통신호 시스템에 원인 불명의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전체가 마비 상태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시내 곳곳에 교통체증이 나왔습니다. 고스트가 자신의 노트북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해킹당한 거야. 누군가 작정하고 도시 인프라를 조작하고 있어. 그때 TV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흰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최지아. 24시간 안에 키를 반납하지 않으면 이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 마이너스 퀀텀. 이어서 지하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국가보안 위협 테러리스트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서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엄마 나왔어요. 엄마가 테러리스트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 비겁한 자식들이 감히 나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 고스트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 서윤이는 안전한 곳에 맡기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하지만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도 도울 거예요. 엄마 혼자 보내기 싫어. 지아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집 피우지 마. 이건 장난이 아니야. 너무 위험해. 서윤이 고스트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패턴이 보여요. 엄마 위치를 추적하는 놈들 움직임 패턴 말이야. 내가 하는 게임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고스트가 놀라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꼬마야, 무슨 패턴이 보인다는 거야? 서윤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추적 알고리즘이에요. 3시간마다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히 1km씩 범위를 좁혀가고 있어요. 다음 추적은 2시간 후에요. 백 실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게임으로 익힌 거라고요? 따님, 눈썰미가 대단한데? 지아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함께 하자. 난 약속해. 절대 위험한 곳은 나서면 안 돼. 알겠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실장이 자신의 가방에서 도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물류센터 지하 도면이에요. 제가 경비 교대 시간도 다 꿰고 있습니다. 지아가 도면을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확실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들어갈 수 있어? 백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길 안내해 드릴게요. 제 목숨이 달렸는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지아가 핸드폰을 꺼내 국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고스트가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내부에 이미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국정원 라인도 다 막혀 있어. 지아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빌어먹을. 그럼 우리끼리 끝장을 봐야겠네. 고스트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작전 계획을 세우자. 나는 밖에서 해킹 지원할게. 너희는 안으로 들어가. 그날 밤 11시. 칠성 물류센터 앞에 택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야간 배송을 위한 일반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트럭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트럭 바닥에 매달린 지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후 지아가 조용히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장 드론이 천장에서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포탑도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아가 무전기에 속삭였습니다. 고스트 들려? 들어왔어. 와, 여기 완전히 요새가 따로 없네. 무전기에서 고스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려. 알겠어. 지금 내가 보안 시스템 해킹 중이야. 3분 후에 센서 사각지대 알려줄 테니까 딱 기다려. 백 실장도 별도의 통로로 침투했습니다. 그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1층 경비실 2명 확인했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30분 남았으니까 서두르세요. 지아가 벽에 붙어 드론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15초마다 같은 경로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고스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이야. 왼쪽 계단으로 뛰어. 지아가 재빨리 움직여 지하 1층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백 실장도 다른 방향에서 합류했습니다. 지하 2층, 3층을 지나며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각 층마다 보안이 더욱 삼엄했습니다. 지아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지하 5층이 목적지야. 메인 서버실이 거기 있어. 다들 긴장해. 백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두 사람은 고스트의 정확한 지원을 받으며 센서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지하 5층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강철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5층 입구 앞에서 백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지아 씨, 잘 들어요. 제가 나가서 저놈들 시선을 묶어두겠습니다. 그 틈에 어떻게든 들어가세요. 지아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실장이 복도 반대편으로 뛰어가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나 여기 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경비원들이 백 실장을 발견하고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지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장의 환기구 덮개를 벗겼습니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좁은 통로를 기어서 서버실 위로 올라갔습니다. 환기구 구멍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본 지아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서버 기계들이 마치 빌딩 숲처럼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서버에는 빨간 불빛이 눈동자처럼 깜빡이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중앙 통제실, 그곳에 한 남자가 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여유롭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퀀텀이었습니다. 퀀텀이 고개를 들어 정확히 지아가 숨어 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지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놀라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퀀텀이 비웃듯이 계속 말했습니다. 숨바꼭질은 그만하시죠. 열감지 센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쥐새끼처럼 천장에 있지 말고 내려오시죠. 지아가 환기구 덮개를 발로 차버리고 서버실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착지하며 구르기를 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퀀텀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증키가 없어도 강제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지루하던 참이었는데 잘 왔군요. 모니터의 붉은색 막대가 전송 진행률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90%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지아가 퀀텀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중단해. 하지만 퀀텀의 몸에서 위잉하는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전신에 군용 외골격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주먹이 퀀텀의 가슴을 가격했지만 캉하는 금속성 소리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단단한 강철 장갑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퀀텀이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주먹으로 덤비다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술을 우습게 봤군요. 퀀텀의 강화된 기계 주먹이 지아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지아가 종이장처럼 뒤로 날아가 서버 기계의 등을 쳐박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쿨럭하고 피를 토했습니다. 귀에 꽂은 무전기에서 고스트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 안 돼. 강제 전송을 막으려면 메인 프레임 냉각 시스템을 박살내야 해. 과부하를 걸어야 한다고. 지아가 고통을 이 악물고 참으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고스트가 계속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너도 위험해. 잘못하면 서버가 폭발할 수 있어. 지아가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빨간색 소화기 파이프가 보였습니다. 지아가 파이프를 향해 몸을 날려 발로 찼습니다. 파이프가 부러지면서 하얀 소화 분말이 폭설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버실 안이 순식간에 뿌연 안개 속에 잠겼습니다. 퀀텀이 손으로 분말을 휘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쓸데없는 발악입니다. 지아가 자욱한 분말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퀀텀의 슈트 관절 부분, 그 틈새를 노렸습니다. 지아가 퀀텀의 무릎 뒤쪽 연결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퀀텀이 기계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지아가 틈을 주지 않고 연달아 팔꿈치 관절을 타격했습니다. 퀀텀의 왼팔이 고장난 로봇처럼 덜렁거렸습니다. 한편 서버실 입구에서는 백 실장이 수십 명의 용병들과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백 실장의 얼굴과 옷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문을 등지고 서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 실장이 찌그러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지아씨, 빨리 해요. 어서 끝내라고요. 용병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 새끼 죽여. 뚫어버려. 백 실장이 무릎을 꿇었지만 문고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이놈들아, 내 시체를 넘기 전엔 절대 못 지나간다. 서버실 안 지아는 퀀텀의 등 뒤로 돌아가 배터리 팩을 발견했습니다. 슈트의 생명줄인 전원 공급 장치였습니다. 지아가 배터리 팩의 굵은 연결선을 양손으로 잡고 온 힘을 다해 뜯어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불꽃과 함께 퀀텀의 슈트에서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아니, 내 파워가... 무거워진 고철 덩어리에 갇힌 퀀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서 통제 패널로 향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기어가며 퀀텀이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수동으로라도 전송 완료시켜야 해. 모니터의 전송률이 99%에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더. 퀀텀의 떨리는 손이 완료 버튼에 닿으려 했습니다. 지아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원하는 게 이거지. 지아가 USB를 퀀텀에게 던지는 척했습니다. 퀀텀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키다. 그 순간 지아는 허리춤에서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이빨로 뽑았습니다. 메인 서버의 냉각 탱크 덮개를 열고 수류탄을 집어넣었습니다. 지아가 서버 뒤로 몸을 날려 숨으며 외쳤습니다. 지옥에나 가져가라. 이제 끝이야. 운명의 시간은 딱 3초 남았습니다. 폭발음이 서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콱쾅! 냉각 탱크가 터지며 초저온 냉각수가 사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아가 방폭벽 뒤로 몸을 던진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퀀텀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안 돼.
내 계획이 이게 얼마짜린데? 과열된 서버들이 냉각수와 만나며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펑, 퍼펑. 전기 스파크가 미친 듯이 튀고 화염이 맹렬하게 번져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있던 99% 전속률이 깜빡이더니 툭 하고 꺼졌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송 실패 마이너스 데이터 영구 손상. 퀀텀이 무너진 서버 더미 아래 깔리며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수년간의 준비가, 내 제국이, 이럴 수는 없어. 지아가 자욱한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꿈깨. 이제 복구는 불가능해. 다 끝났어. USB 없이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되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드웨어도 완전히 녹아내려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판도라의 거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폭발의 충격이 지상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국정원 특수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전원 진입. 한 놈도 놓치지 마라. 검은 복장의 요원들이 개미떼처럼 건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용병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쳤지만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하나둘씩 바닥에 엎드려 체포되었습니다. 지하가 무너진 잔해 사이에서 백 실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하가 백 실장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며 흔들었습니다. 백 실장, 이봐요. 정신 차려요.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백 실장이 가까스로 실눈을 떴습니다. 지아씨? 끝난 겁니까? 우리 이긴 거예요? 지아가 백 실장을 부축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힘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해 절뚝거리며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어둠을 뚫고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지아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은 숯검정으로 그을리고 옷은 걸레짝처럼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 살았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멀리서 서윤이 울먹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스트가 서윤을 안전한 곳에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긴장이 툭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지아에게 달려와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흑흑 엄마. 서윤이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아가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약속 지켰잖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괜찮아. 서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무사한 거야? 어디 봐.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흐엉. 지아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긁힌 거야. 엄마 튼튼한 거 알지? 엄마는 진짜 괜찮아. 이때 정장을 입은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요원이 지아에게 깍듯이 격려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지아 씨 덕분에 국가 기밀을 지켰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1급 기밀로 분류됩니다. 두 분의 신원은 국가 차원에서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백 실장이 옆에 기대어 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보호해 주는 겁니까? 감옥 가는 거 아니죠? 요원이 백 실장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 작전의 결정적인 공로자 아닙니까? 정상 참작해서 사면 될 겁니다. 며칠 후 TV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밤 발생한 칠성 물류센터 대형 화재 사고는 노후된 전기시설의 누전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묻힌 채 아무도 모르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지아가 하얀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탁자 위에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군번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국가에서 명예제대를 기념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옆에는 서윤이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아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옆에는 백 실장이 남긴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착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지아가 그 모든 것을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1년 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김밥집 안. 지아가 갓 지은 하얀 밥을 김 위에 얇게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노란 단무지, 두툼한 계란말이, 시금치를 착착 올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썰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딸랑 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리며 서윤이 학교 교복을 입은 채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아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우리 딸 왔니? 어서 와라. 오늘 손님이 많아서 엄마가 좀 정신이 없네. 서윤이 가방을 휙 던져놓고 능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걱정 마. 천하무적 알바생 서윤이가 왔잖아. 내가 테이블부터 싹 닦을게. 서윤이 행주를 들고 홀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김밥을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사장님. 오늘따라 김밥이 더 꿀맛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서윤이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엄마 손맛이 우주 최강이거든요. 다른 집 김밥은 싱거워서 못 먹는다니까요. 지아가 부엌에서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점심 전쟁이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백 실장이었습니다. 백 실장이 지아에게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대량 주문 배달 왔습니다. 김밥 좀 쌉니까? 지아가 김밥을 썰다 말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백 실장? 또 회사에서 주문한 거야? 저번에도 많이 가져갔잖아. 백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 김밥 아니면
일을 안 하겠다고 파업 직전입니다. 사장님, 김밥에 마약이라도 타신 거 아닙니까? 지아가 피식 웃으며 포장된 김밥을 건넸습니다. 싱거운 소리 말고 얼른 가져가.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부지런도 하네. 이 다리는 제 훈장 아닙니까? 그럼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생사를 함께 넘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끈끈한 전우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한편 테이블에서는 익숙한 얼굴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김밥을 입안 가득 넣고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지아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아 씨, 아니지, 이제 사장님이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김밥도 먹고 호강하네. 진짜 꿀맛이야. 지아가 김 씨에게 다가가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김 씨 아저씨. 자주 좀 오세요. 아저씨는 제가 특별히 평생 할인해 드린다니까요. 가게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희망차고 밝은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아와 서윤이 김밥을 말다 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보이지 않는 미소를 조용히 나눴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서윤이 지아 옆에 의자를 끌고 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중에 나 경찰대학 갈 거야. 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응? 갑자기 경찰대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힘없는 사람들 지켜주는 그런 멋있는 사람 될 거야. 지아가 서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멋있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주먹이 아니야. 누군가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진짜 강한 거야. 서윤이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아. 꼭 명심할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지아가 가게 셔터를 드르륵 소리내며 천천히 내렸습니다. 등 뒤로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서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윤이 지아의 팔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행복했다? 엄마랑 이렇게 같이 퇴근하니까 너무 좋아. 지아가 서윤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야. 엄마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 이런 평범한 하루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두 모녀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동네 어딘가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진짜 사람 사는 일상이었습니다. 지아와 서윤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길고 험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